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장혜지입니다. 오늘은 자연어 처리 바이블의 19번째 챕터인 합성곡 심경망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CNN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책에 대한 레퍼런스 그리고 GitHub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기본적인 CNN 모델의 개념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연어 처리를 위한 스터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CNN 모델을 이용해서 문장 분류, 자연어 처리 중에서도 문장 분류에 적용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비전이나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최근은 아니겠죠. 좀 오래되긴 했지만, 네, 자연어 처리에서도 그 성능이 인정받고 있어서 이 자연어 처리에서 이제 기존의 LSTM, 네, RNN 기반의 그런 시퀀스를 다루는 모델의 강점을 보였던 어, RNN 기반의 모델을 주로 다루었다면 CNN 모델도 이 자연어 처리에서 이 성능을 보임으로 인정을 받게 된 이후로 이제 이 CNN 모델의 이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것들이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CNN 모델은 크게 이제 이 컨볼루션을 연산하고 풀링하는 층 부분과 그리고 이제 완전 fully connected 레이어 그리고 이후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하는 이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이 기존의 인공신경망 앞에 여러 층의 이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붙임으로써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피처를 추출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컨볼루션 레이어와 맥스 풀링을 하는 이 과정에서 이 원본 이미지 혹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자연어 처리에서 주요한 피처들을 이 파트에서 잘 익스트랙션을 해내는 데 이 CNN 모델의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피처를 추출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경망을 쌓는 부분,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델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이제 여기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볼루션, 그리고 풀링,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를 하는 이 완전 연결층의 순서로 이제 각각 어떤 이제 학습 또 뭐 이 메커니즘이 수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층에서는 컨볼루션, 패딩, 스트라이드와 같은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산은 이제 이미지 처리에서 말하는 커널을 사용한 필터 연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어, 이미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1차원이 아니라 RGB의 3개의 채널을 가진 3차원 행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3차원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 값들이 다 모두 이제 중요한 특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이러한 이미지의 특징이 담긴 이 피처를 추출해내는 작업을 하는 부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예시는 예를 들어 4 곱하기 4의 픽셀, 즉 16개의 픽셀로 이루어지는 이미지 데이터에서 이 3 곱하기 3의 필터를 가지고 이제 스트라이드, 즉 발자국이 1, 그래서 여기 이 4 곱하기 4에서 3 곱하기 3의 필터를 한 칸씩 움직이게 되면 총 이제 4개의 2 곱하기 2의 압축된
형태의 자질 정보를 이제 추출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 곱하기 4의 인풋 데이터에서 이 필터의 크기 그리고 이 스트라이드를 정의해주면 이 압축된 형태의 자질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되는 이 프로세스를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 6, 9, 여기서는 그래서 이걸 다 얘랑 이제 각각 페어와이즈하게 곱해서 이 값을 도출하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6997에서 기본 원본 데이터 4 곱하기 4에서 6997이라는 자질 정보를 추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딥러닝 학습을 진행하는 중에는 이 필터의 가중치 값들이 역전파를 통해서 학습이 되고 이제 하나의 필터가 아닌 다양한 커널, 이 필터의 사이즈에 대해서 여러 개의 필터들을 이제 학습을 해서 이걸 한 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을 거쳐서 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패딩이랑 스트라이드의 개념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패딩은 이제 입력 데이터 주변을 특정 값으로 이제 채워주는 패드를 이제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출력물의 크기를 조정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드는 이 컨볼루션 연산, 앞서 이제 설명드린 이 연산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이미지는 2차원 방향으로, 들어 이게 2차원으로 픽셀 값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네, 얼마만큼 간격을 가지고 이 스트라이드 값을 가지고 연산을 수행을 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미지의 입력 크기가 n by n이고 필터 크기가 이제 f일 때 이 스트라이드에 따른 출력 크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출력 크기가 있다라고 하면 역으로 이제 이 어, 필터과 스트라이드 값을 조정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이 n이 7 곱하기 7의 입력 데이터, 즉 49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 이 필터 크기가 3이라고 하면은 이 스트라이드가 1일 때에는 이 정의된 수식에 따라서 출력의 크기가 5가 되고 2일 때는 이제 3이 되고 스트라이드가 3일 때는 2.33, 즉 이게 정수가 아니죠. 이게 출력값이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예시에서는 이 스트라이드를 3으로 설정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이 패딩과 스트라이드를 정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딩 값은 이제 이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그 엣지 부분에 채워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주로 0 값을 왜냐면 그 특정한 이제 뭐 예를 들어 RGB 값의 피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즈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 패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0 값으로 주로 채워지고 이 원본 주변에 이제 값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여기서 이렇게 이것 같이 여기가 원래 5 곱하기 5의 입력 데이터에 이제 패딩을 하나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쭉 한 겹으로 씌워지게 되고 필터의 크기가 3 곱하기 3이다 라고 하고 이제 스트라이드를 1씩 움직인다 라고 하면 출력의 크기는 앞서 이제 도출한 이 수식에 따라서 5 곱하기 5의 출력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얻게 되는 장점이 출력 이미지의 크기가 원래 넣었던 입력 이미지의 크기와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딩은 주로 이제 이미지의 컨볼루션 출력 크기를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이제 원본 이미지의 정보를 이제 압축해서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의 정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압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풀링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 피처들을 이제 저희가 추출을 했다라고 하면 이 풀링 과정을 또 필요에 따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서 도출한 이 특징들이 어느 정도 추출이 되었지만 이때 이제 모든 특징을 고려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어, 컨볼루션만을 가지고서는 이제 명확한 피처들을 추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특징적인 피처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 이 풀링을 하게 되는데 이 풀링은 크게 대표적인 풀링의 방식으로 최대 풀링이라는 것과 이제 평균 풀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링 연산은 이제 추출한 자질에 대해서 일정 크기를 구분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풀링을 2 곱하기 2다 라고 하면은 이 입력, 입력된 이 4 곱하기 4의 자질 정보를 이제 2 곱하기 2로 나누는데, 이때 그럼 이렇게 2 곱하기 2에서 이 중에서 이제 최대값인 4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최대값인 이 3이 여기에서 이제 최대값인 4가 또 여기에, 여기서 최대값인 6인 값이 여기에, 이렇게 해서 풀링이 4 곱하기 4의 입력일 이제 풀링 사이즈 2 곱하기 2로 바꿔서 이제 더 특징을 추출해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풀링은 앞서 이제 최대값을 골랐다면 여기서는 이제 평균값, 좀 더 여기서는 원본 이미지에서 에서 명확한 어떤 그림이라고 치면 명확히 검은 명과 암의 정보를 갖고 오는 게 이 최대 풀링이라고 하면, 평균은 이게 좀 섞여가지고 희석돼서 이 특징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최대 풀링이 이미지 쪽에서는 더 그 성능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풀링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어, 풀링까지 진행을 해서 이 피처들을 모두 뽑았다라고 하면 이제 신경망 쪽에 과 동일하게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링까지 진행해서 도출한 이 압축된 자질들이 이제 최종적인 이미지 분류를 위한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최종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소프트 맥스 뭐 이런 목적 함수를 각각 이제 이 태스크에 맞게 정해서 이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볼루션 층은 깊이를 이제 더 레이어를 쌓아서 좀 더 복잡하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이 깊어질수록 말 그대로 차원이 높아지게 되면서 보다 이제 잠재적인 속성 추출을 가능하게 하게 되고, 이 그림 19-5에서는 컨볼루션 층을 두 개를 쌓았고, 그래서 컨볼루션 층을 여기서 한번, 또 그럼 여기서 컨볼루션을 한 번 더 쌓았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컨볼루션을 쌓고 맥스 풀링을 한 다음에 다시 컨볼루션 두 번째 걸 쌓고, 그 다음에 다시 맥스 풀링을 한 다음에 얘를 플래튼을 시켜서 플리 커넥팅 레이어에 넣고 마지막에 이제 아웃풋 값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두 개의 층으로 쌓은 것을 볼 수 있고, 이 기존의 이 엠리스트 데이터인가 보네요. 그래서 28 곱하기 28의 이미지를 최종 연결층에 들어가기 전에 4 곱하기 4의 이제 필터로 여기 보시면 어, 압축을 해서 이제 넣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이제 나왔던 전통적인 CNN 모델, 그 중에서도 좀 더 이제 CNN 모델이 가장 먼저 적용된 이런 이미지 데이터, 특히 이런 엠니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이 모델을 구성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 CNN 모델의
어떻게 컨볼루션과 풀링,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의 이제 마지막으로 아웃풋을 도출하는 이 특징을 추출하는 것과 신경망 구성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CNN 모델을 NLP CNN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자연어 처리에 적용하는 예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CNN 모델이 많이 쓰이지만 이 순차 정보가 있는 자연어 처리에서도 이 CNN 모델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어 처리는 초창기에는 순환 신경망, RNN 기반의 모델, 그래서 RNN이나 뭐 LSTM, 그 이후에 게이트 모델까지 많이 그런 이 순환 신경망 기반으로 이 시퀀스를 기반으로 하는 자연어 정보를 이 해당 모델들이 더 적합하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됐지만 이 2014년도에 이 문장 분류를 위한 CNN 연구가 이제 제한이 되면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이 CNN을 적용을 하는 연구가 아주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CNN을 활용해서 이제 문장 분류를 하는 모델의 아키텍처인데요. 그래서 이 먼저 입력에서는 텍스트를 벡터화해서 워드 임베딩 값을 워드 리프레젠테이션 통한 임베딩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앞서 이제 저희가 이미지 분야에서 본 것과 좀 다른 점은 이미지에서는 이 컨볼루션 필터가 2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2차원으로 아까 엠니스트는 24 곱하기 24의 2차원 데이터라고 하면 이 자연어는 문장에 임베딩을 붙여서 이 행렬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1차원 연산을 진행을 해서 이 합성곡 자질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이제 1차원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풀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여기서는 뭐 두 개의 클래스로 예를 들어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가 가장 대표적인 언어 모델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사이즈가 언어 모델에 맞게 이제 변형이 돼서 이 CNN 모델을 구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다룬 것과 같이 먼저 이 CNN 모델을 활용한 NLP에서도 이제 이 아키텍처처럼 먼저 이제 워드 임베딩 하는 부분, 그리고 컨볼루션 연산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패딩하는 부분과 이제 마지막에 이 풀리 커넥티드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클래스 값을 예측하는 이 부분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할 때는 아직 이 단어 임베딩 챕터를 듣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18장에서 단어 임베딩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 이제 배운 그 임베딩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워드투백이나 글로브 같은 사전에 이제 이미 학습된 그래서 벡터 값만 이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이후에도 이미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아주 강력한 모델들이 나와서 버트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 임베딩들을. 그래서 이 단어 임베딩 행렬은 전체 단어의 개수, 이제 보캐블러리의 사이즈라고 하죠. 그리고 임베딩 크기, 이건 디멘전 사이즈.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이즈를 갖는 2차원 행렬이 되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코퍼스에 존재하는 단어 수가 매우 많게 되면은 이 학습 데이터 안에 포함되는 단어들의 빈도수에 따라서 이게 왜 띄었어요? 기준을 둬서 빈도가 작은 애들은 모두 이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너무 커지게 되면 또 학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언노운 토큰으로 대체해서 임베딩을 구성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이제 문장의 단어 토큰들을 나열을 해서 이걸 다 컨캣을 해서 이제 이 각각의 단어를 컨캣해서 문장의 형태로 행렬을 만들어서 임베딩 값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사전 학습
복잡된 임베딩을 사용을 하고 혹은 얘를 이제 좀 미세 조정을 해서 모델을 학습할 때 활용을 하,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력에 해당하는 이제 임베딩 벡터 값까지 이제 구하게 되면 얘를 바탕으로 이제 CNN 모델에서는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에서는 이게 2차원 형태로 진행을 하지만 자연어 처리에서는 각 단어의 임베딩 방향이 이제 고정이 되죠. 임베딩 값이. 그래서 수직으로만 1차원의 슬라이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19-7은 이제 컨볼루션 필터의 윈도우 크기가 각각 다를 때 이 피처 맵을 추출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윈도우 사이즈 뭐 일종의 앵그램처럼 이해를 하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3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모두 보고 이제 피처 맵을 구성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 두 개의 사이즈에 대해서만 또 피처 맵을 구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이 예시에서는 이 h가 2, 3, 4, 5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임베딩 크기 K를 가지는 이제 컨볼루션 필터에 대해서 이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을 해서 이 자질값 이 C값이 도출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 C값은 예를 들어 가중치 행렬과 이제 입력 데이터의 가중합과 이제 바이어스를 더해서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에 넣는 식으로 해서 값을 도출해내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던 그 자질을 보는 값으로 이제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 이제 패딩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에서도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도 이제 패딩 처리를 해주는데 이 패딩을 해주는 것은 이제 처음과 마지막에 위치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 컨볼루션 연산하는 횟수를 다른 단어가 동일하게 그래서 앞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맞춰주면 이 중간에 겹치는 애들과 동일하게 이 맨 앞에 등장하는 단어도 똑같이 이제 연산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패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ait for the video and don't rent it 라는 문장에서 이 처음 단어와 이제 마지막 단어는 이제 끝부분이기 때문에 이 컨볼루션 필터의 윈도우가 2일 때는 얘랑 이제 얘 한 번밖에 안 되게 되죠. 이게 끝나고 이 다음 단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일단 빈 공간에서 여기까지 이 앞에 이렇게부터 이렇게 그래서 두 번씩 걸쳐지게끔 다른 단어와 동일하게 이 컨볼루션 과정을 거칠 수 있게끔 이제 패딩을 쌓아주게 되는 것이고 이 윈도우 크기를 더 키우게 되면 이러한 이제 연산을 적게 하는 단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세 개씩 보게 되면 이 더는 모두 이제 세 번 이렇게 가지게 되지만 폴만 돼도 두 번밖에 안 가지기 때문에 여기는 앞에 하나를 해줘야 되고 웨이트도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앞에 패드를 두 개를 깔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 수, 이 윈도우 사이즈에 맞춰서 이 패딩 수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이게 윈도우 사이즈가 2일 때는 패드를 하나만 깔아주고 3일 때는 두 개, 이제 4개일 때는 패드가 더 크게 필요하게 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패딩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풀링을 앞서 했었죠. 그래서 여기 NLP 모델에서도 똑같이 이제 풀링을 거치고 얘를 쭉 이제 필터를 도출한 걸 플래튼 시켜서 풀리 커넥티드를 넘겨 이제 마지막으로 아웃풋 레이어에서 어,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층에서 우리가 이제 자질을 추출하고 이, 이 자질들은 이 필터별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각각 필터에서 얻은 이제 자질들을 여기서 이제 최대 풀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도출해서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여기, 요 두 번째에서 또 가장 큰 값을 여기에서 쭉 가장 큰 값들만 쭈루룩 이제 어,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이 가장 맥스 값만 활용을 하게 됐고,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일반적인 이제 인공신경망과 동일하게 이제 가중 치행렬과 이제 가중합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바이어스를 더한 뒤에 얘를 여기선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었네요. 그래서 이 활성함 함수에 넣어서 이 y hat 값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 도출해낸 값과 이 로스 값으로 이제 objective 펑션을 정의를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선 예제가 감성 분석, 즉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진 분류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선 이제 교차 엔트로피로 목적 함수를 교차 엔트로피로 설정을 하였네요. 그래서 이 로스 값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계속 이제 포크를 돌려서 파라미터를 예측을 하고 파라미터를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CNN 모델을 통해서도 이제 문장 분류를 적용을 하는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이제 연구가 갖는 의미는 숫자 정보를 갖고 있는 자연어에서도 이 CNN 연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성능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RNN 계열의 모델들과 다르게 병렬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를 쭉 다 시퀀스를 안 봐도 되고 각각의 이제 이 부분들만 컨볼루션 연산하고 그다음에 플리 커넥티드 바로 갔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라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RNN 계열에 있는 모델들이 가지는 이 롱텀 디펜던시 문제가 이제 있는데, 이 CNN을 사용하면 이 문장의 순서 정보도 같이 반영을 함과 동시에 이 로컬 피처를 모두 잘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까지 있어서 이 RNN과 CNN이 모두 이제 또 다만 이제 RNN도 RNN이 갖고 있는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NLP 모델 분야에서는 이 두 모델이 다 잘 쓰였던 것은 사실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두 모델이 좀 많이 밀리게 된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CNN 모델에 대해 살펴보고 그 CNN 모델을 NLP의 분류 문제에 적용을 하는 것이 또 어떻게 좀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 오늘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